바퀴벌레처럼 생존력이 초절하게 살아남아야, 그래야 나중을 모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,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죠. 뻔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.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얘기입니다. 근데 그걸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죠. 저도 창피합니다만은 제가 있는 회사에서 인력이 80%가 날아가고 20%가 남아있는 이 상황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. 그 20% 안에 남아있기 위해서 제가 어떤 행동들을 했겠습니까? 뭘 했겠습니까?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.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. 회사에서 나가라고 이제 책상을 이제 바깥에다 내놓는다, 화장실 옆에 놔둔다, 그래도 버텨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.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.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? 더 무시무시한 정글, 지옥이 펼쳐지죠. 직장 안을 전쟁터라고 하면 바깥은 지옥이라고 얘기 안 됩니다. 근데 정말로 제가 생각해봐도 살아남아야 됩니다.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직 안에서, 회사 안에서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죠.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었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, 조직 안에서, 회사 안에서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게 맞는데, 그보다 더 최악은 뭐냐? 회사라고 하는 곳 자체가 무너지면, 그러면 회사 안에서 살아낼 길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게 현실이더라고요. 그런 이제 상황에 현재는 놓여 있죠. 그러지만 이제 언제든 뭐 누가 되었건 간에 사람들은, 특히나 이제 직장인들은 이제 어느 시기가 오잖아요. 이제 직장인 신분을 꺼내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언제 어느 때든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어야 되고, 자기 이름으로 살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그런 각오를 계속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.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떤 삶이 허용될까? 허락이 될까? 좀 조바심도 많이 나고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됐던 적도 있죠.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? 뭐 제가 발버둥 친다고 안 될 것들이 되고 될 것들이 안 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항상 좀 공간을 마련해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새로운 기운을,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그런 룸 말입니다. 공간 말입니다. 여지.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합니다. 저는 되게 좀 시야가 좁아서 뭔가 하나를 하면 꼭 그걸 해야 되고,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좀 집착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, 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뭐 위축이 되고 쫄리고 이러면은 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이제 습관들이 나오더라고요. 미친 듯이 써야 되고, 고개 푹 숙이고 쓰기만 하는 거예요. 미친 듯이.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 직장에서는 뭐 좀 지적도 받고 좀 안 좋은 얘기도 듣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, 제가 이제 되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세계로 좀 도망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어떻게든 좀 발동치고 이 답답한 이 상황들을 좀 모면하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좀 그때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,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유튜브 영상 보고 글 쓰고 뭐 이러면서 살긴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불안이 여전히 있죠. 불안하고 겁나고 두려운 것들 말입니다. 2025년은 좀 작년보다는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, 그건 제 생각이고 제 바람입니다. 2024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. 저에게 건강도 되게 안 좋아졌었고, 오랫동안 이렇게 저를 괴롭혔던 송사도 이제 일단락이 됐었고,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, 참 생각해보면 참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, 제가 계속 앵무새처럼 말씀드리지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코 녹록지 않구나라는 생각,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은, 우리의 선배들은 이 힘든 걸 어떻게 지나왔을까,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죠. 그리고 그나마 제가 2024년에 잘 버티고 좀 잘 견딜 수 있었던 건
다름 아닌 이 유튜브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유튜브 이제 도봉 박홍기 쌤 이제 영상을 매일 보거든요. 그거랑 붕어형이랑 보는데, 박홍기 작가 유튜브랑 이 붕어형 유튜브를 이렇게 매일같이 보는데, 보면서 이제 위로를 많이 얻고 희망을 좀 많이 가졌었죠.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이제 영상을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찍기 시작했던 것도 2024년이었던 것 같고, 누군가를 앞에 두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그냥 영상 찍어서 그냥 혼자 넋두리를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의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됐던 거고,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다 보면 또 마음이 좀 풀리기도 하고 나아지기도 하더라고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뭐 대본이 있거나 아니 뭐 거창하고 대단한 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닌 거 너무도 잘 알고 있고,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영상을 들어주고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고, 때로는 또 위로와 또 격려도 해주시고, 또 이제 인생의 선배들이 저에게 이 좋은 데 해주는 또 글들을 읽으면서 되게 위로도 얻고 또 삶의 지혜도 많이 얻죠. 지금은요 참 유튜브를 잘했다는 생각도 하고, 이 유튜브의 힘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. 저같이 이렇게 뻔한 사람들도 그냥 핸드폰 켜서 얘기하며 유튜브가 될 수 있는 것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, 저희 집 애들이 항상 저에게 얘기하죠. 아니 아빠 유튜브를 사람들이 왜 보냐고, 왜 듣냐고,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. 뭐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. 근데 이제 특히나 지금처럼 살아가는 게 힘들고 빡셀수록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나 봅니다. 저도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이제 혼자 조용히 지내는 거 좋아하고, 이 비주류로 외톨이로 좀 이단아처럼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이게 저한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. 뭐 특별하게 대단한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켜놓고 주저리주저리 출근하는 길에 아니면 점심 밥 먹고 이 남은 시간에 혹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이것들을 찍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혼자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나를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, 또 나의 생각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참 신기하고 고마운 일이죠.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. 잘 살아남아야겠다, 생존해야겠다.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함부로 돈 쓰지 않아야 되겠고, 좀 절약할 줄 알아야겠다, 절약 인간이 돼야겠다, 저축 인간이 돼야겠다,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, 일은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겠다,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일을 결코 무책임하게 하지 않겠다, 성실하게 하겠다, 좀 더 남들보다 더 애쓰겠다,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이런 생각들이 계속 모이고 또 모이면 제가 그래도 좀 더 살아남는 이 수명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,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. 아무쪼록 힘든 시기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좀 잘 살아남아서 나중을 좋은 훗날을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러는 중에라도 아주 작은 소소한 즐거움, 자기만의 취미, 자기만의 일상 속에서의 고마운 행복은 잘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